이씨가 됩니다. 이씨왈 순지 소위 등 사 고수 지혜자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근데 되게 길죠. 순이 무엇한 까닭은죠. 순지 소위 능사 고수 지혜자. 능이 고수를 즐거움에 이르게 능히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렇게 해야 돼요. 순이 능히 고수 지혜를 할 수 하게 하였던 까닭은 그죠? 소위는 뭐 까닭일까는 진 사친 빌도하여 공의 자직이다. 사친의 도를 극진히하여서 공은 공손할 공자예요. 공손이 아들의 직분을 하는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고수 지혜를 해줄 수 있다. 까닭이에요. 지금 이거는 좀 반대로 저기 위치를 바꿔서 얘기한 거죠. 원인 결과, 그죠? 그러니까 고수가 지혜한 이거는 뭡니까? 그 아들 순이 사친의 도를 극진히하여서 공은 지금 이렇게 썼지만 마음심 있는 걸로 보라 이거죠. 이거를 공손하게 자직이라고 났어요. 자식의 직분. 직분은 수많은 직분이 있을 것인데 자식의 직분은 가장 큰 것이 효예요. 부모도 나를 낳기 때문에. 그 다음 볼게요.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불견 부모지 계속 이어지네. 공의 자직이요 또 이어집니다. 불견 부모지 비이니라. 불견 부모지 비이니라. 그러니까 보지를 못했다 이거죠. 부모의 잘못을 뭐예요? 부모의 잘못을 근데 이는 그것일 뿐이었다 이렇게 그죠? 이는 이제 강조용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극진하게 효도하기가 힘들거든요. 왜?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고 하면 효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동이 역시 부모가 나를 핍박하고 하면 부모한테 효도하기 힘들어요. 그죠? 부모를 원망하고 보통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 부모가 자식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부모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해요. 내가 보기에. 부모가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 막 속에 열이 끓잖아요. 이럴 때 부모의 효도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부모한테 막 애들고 그렇지 않더라도 막 부모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부모의 잘못된 점. 그런데 수은이 대표적인 거예요. 수은도 지금 부모가 엄청나게 잘못한 짓이죠.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까. 그런데 수은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한테 섬겼느냐? 그렇지만 끝까지 효도를 했다 이거예요. 수는 부모가 자기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 얘기는 뭐 그래서 세상에 골모이기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부모의 잘못됨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럴 뿐이다. 저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거 해석하고 뭐 간의 개념도 나오긴 하거든요. 간의 개념. 부모가 그러면 잘못한 경우는 뭐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돼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하가 임금을 복귀하고 있는데 임금이 잘못했을 때는 아주 간쟁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어떻게 했으나 어떻게 해라 그런 또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여기 이제 소개 옛날에 나중소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중소는 자입니다. 나종언이라고 해요. 본 이름은 나종언. 쪼쪼종자에 선견자.
그래서 이거 손나르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가 중소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소라는 사람이 이제 효도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를 지금 여기 쓴 거예요. 나중소가 이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이런 용에서 말하기를 지의 천하 무불시저 부모 요 말이 나중소가 한 말이에요. 다음 단지 지금 단지 여기 천하 무불시저 부모라 천하의 무불시저 부모라 무불시저 부모는 이게 시는 오를 시자거든요. 부모 여기죠? 천하의 지의 천하 무불시저 이제 없다, 그죠? 불시저한 부모가 없다, 이거죠? 천하에 옳지 않은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 그죠?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 여기는 부모는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옳게 보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 나중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안돼. 자옹이 문이 선지와. 근데 이 말을 자옹이라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나중손에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아주 맞는 말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죠? 문이 선지. 이 말을 이제 선은 좋게 여기다 뜻이에요. 아니 선이 착한 선자인데 이거 뭐 좋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지는 그 나중손의 말이에요. 나중손의 말을 좋게 여겼다. 그죠? 선지 하고 말하기를 유여 여차유의 천하지 우리 부자자 정이라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그죠? 여차유의 이와 같이 한 이후에야 그러한 이후에 천하지 우리 부자자는 거다. 천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정해지게 된다. 이런 것이 딱 안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 정인이 안정이 되니 피 신시기구나 피 신시기군 자시기부자는 여기는 또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피자는 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러한 이건 그냥 그런 의미죠. 피자는 누구를 딱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저러한 종류라는 뜻이에요. 저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 임금을 신하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요. 그죠? 신시기군. 그 다음에 자식이부. 아들이 부모를 죽여요. 이거는 천하에 아주 불충. 이게 대표적인 게 그죠? 임금을 시하는 건 푸테스 아닙니까? 또 집안에서는 자식이 부모 죽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종종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간혹가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부모 죽는 경우. 근데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겠죠. 지금은 뭐 아비 죽이는 게 많이 있어요. 언론에 보도들이 많이 하지만 보도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왜 그거예요. 는 상시여 기요 불시처이니라. 항상 시는 시작된다죠. 상시여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견기유 불시처입니다. 견기유 불시처. 보다의 주는 누구예요? 아들이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옳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죠. 견기유 불시처. 옳지 않은 곳. 이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유불시처. 옳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보는 거. 에서 어떻게 된다? 시작이 됩니다. 이 시를 나중에 보여드려. 귀가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가 뭐죠?
신나와 보자. 그 문장 윗문장이 비 신시 네. 구분하고 네. 자시 기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고 부가 자가 보기를 예. 신하가 임금 보기를 절 옳지 않게 보고 예. 자식이 부모를 옳지 않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그 신시기운 자시기부 이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기후 불시처 그 옳지 않은 것을 보는 데에서 시작될 뿐이다. 그 근원, 그러니까 근원이 예. 불시처를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는 그 신하의 입장에서는 임금,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다 돼요. 이 기자는 그죠? 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기 뭐야? 김재규가 박정희 시했잖아요. 어전히 뭐 충북에 있는 네? 시한 경우도 박정희의 이 불시처를 봤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 시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때에 따라서 아들이 부모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극도로 폐륜이지만 이것도 아버지의 좋은 점을 안 보고 아버지 아주 옳지 못한 그걸 봤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못 본 거예요. 이것만 봤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났습니다. 시간은 좀 남지만은 지금 그래서 28장에 대해서 효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지만. 하연의 그 모든 게 근본을 효로 보고 있어요. 유학의 근본에서 유학에서 가장 강력한 효예요.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유학 배울 때 모든 경전의 효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뭐 삼강오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그 삼강은 뭐예요? 분신관계 또 부자관계 부부형에 나와요. 신유의 부자여친 부부욕의 그거는 저기 오리 우리자가 그런데 그 기본이 분신간 관계 그 다음에 부자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분신 관계보다 앞서는 게 부자 관계예요. 네? 나오기는 뭐 이게 먼저 나올 수 있지만 실제 내용에 보면 이거보다 앞서는 게 이거예요. 지금 뭐 부자 유친, 예? 부자는 그 친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친이 이제 그 친하 친자인데 부모님 친자도 되기도 하는 게 왜 그러냐? 자식과 뭐 부모 여기서 근데 부자만 썼죠. 근데 실제로는 부모거든요. 부모의 자녀인데 그냥 아버지는 여기 어머니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식, 얘는 친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그래서 친이에요, 친. 가장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부친, 모친 하는 겁니다. 친한 친자 써가지고. 가장 친해요. 친하다. 그런데 분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신은 내가 이제 배워서 나중에 교설해서 나라에 나가서 내 경륜을 펼칠 때 임금과의 신하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 그것도 신하예요. 그러면 임금한테 충성을 해야 돼요. 그죠? 거기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부자 관계는 효가 이제 가장 우선이고요. 또 분신 관계는 충이에요. 이 관계는 효이고 분신 관계는 충을 볼 수 있어요. 분신에는 여기는 친 대신에 뭡니까? 의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거 피로 맺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사상과 이런 거로 매겨줬잖아요. 그죠? 내 도로, 그러니까 내가 섬길 만한 임금이면 신하가 섬기는 거예요. 임금은. 그런데 만약에 임금이 불의한 임금이다, 옳지 못한 임금이다, 그러면 그 임금은 섬기면 안 돼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 임금은 섬기면 안 돼요. 그 임금을 섬기지 말려면 교수를 그만두는 거죠. 교수를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개념이 요 아까 썼지만 요 간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를 버리고 나오면 그 임금의 잘못을 그냥 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임금한테 그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이에요. 간. 그래서 간쟁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임금한테 간쟁을 한다. 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임금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임금이 아주 아까 완고하고 이렇게 해서 못돼서 도저히 그 간을 안 받아들이는 임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권임금, 주임금, 뭐 대명사처럼 간을 해도 안 받아들여.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간을 하는 신하를 그래서 간신이라고 해요. 간신, 간쟁하는 신하. 잡아다가 죽여요. 듣기 싫으니까. 죽더라도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하의 도리예요. 그건 그런데 지금 요 부자관이니까. 근데 부모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자식 입장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없이 일을 그러면 저질렀을 때는 죽인 사람은 나무라 할 게 아니라 네. 그 죽은 사람한테도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하여간에 이 얘기는 끝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초점을 여기로 얘기하자고요. 효에 대해서. 부모가 잘못할 때 자식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할 수는 없어요. 부모는 천년이기 때문에 강해요. 간할 수 없다? 아니에요. 경전에 보면 간을 해야 됩니다. 간을 해야 돼요. 어렵게 그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에 볼 때 책이라고 하는 글을 배웠잖아요. 책이 책. 아, 부모한테 가는 부모한테는 책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지금 이 책에서. 그럼 자신한테는 책을 하지만 부모한테 책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배웠다고요. 지난달에. 그런데 제가 그 원문을 지금 저기 안 써서 모르겠는데 안에 가는 수 없어요. 책을 할 수 없다고 부모한테 네, 책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아니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부모가 잘못을 하면 이제 부모의 효를 지극히 한 다음에 그 순도 있지만 또 증자가 있어요. 증자도 부모한테 극진히 있어요. 증자 여기서 한 말인데 부모가 잘못하면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라 했어요. 그게 뭐 얘기를 그러면 부모가 알아듣고 행동을 고치면 좋은데 행동을 또 안 고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야 있어요. 다시 해도 안 고치면 그런 경우의 규정입니다. 끝까지 그래도 부모가 고집을 안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분신간에는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떠나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예. 지금 우리가 배워있는 주석에 보면 예. 순종유의 유지 도하여 예. 지하여 예. 이미시 유위미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 어버이를 도로 깨우친다는 얘기는 내가 몸소 지금 순이 내 자식 아버지 고수가 계모하고 해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어버이에게 책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책하자 내 몸소 내 행동으로서 부모를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순임금이 그렇죠. 이게 여기 그건데 어떻게 자식이 순임금이 부모에게 책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바로 지금 몇 분 전에 배웠는데 그걸 선생님이 책할 수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근거를
아직 오주사 말씀해 주셔야죠. 아,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요 28장에 대한 얘기는 아까 끝나고 지금부터 얘기는 일반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 일반적인 용어는 우리가 지금 이게 경전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고수에 대한 얘기인데 예? 그 일반적인 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그 자료를 줄게요, 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하다 중간했지만 예? 이제 부모가 잘못한 자식이 계속 부모한테 따지나 했어요. 따지는데 이제 부모가 계속 말을 안 듣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금방 부모간에는 예? 그러던데 그러면 자식이 물러나야죠. 어떻게 규정이 됐냐면은 어렵긴데 끝내 부모가 안 따르면 끝내. 예. 그러니까 읍혈을 하라 했어요. 읍혈 막 피눈물 흘면서 막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도 부모가 안 따라. 네. 그러면은 그냥 부모한테 지약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그거죠. 네, 그죠? 그렇지, 외고 책하지 네, 못한다. 맞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다. 그게 이제 신하 임금의 부모 잠깐의 다른 면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 효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또 얘기할게요. 왜 우리 효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 글자의 뜻을 또 왜 효자 이렇게 쓸까요? 지뢰 친구 아니야? 네? 지뢰 친구. 이게 아들이 친구. 이게 무슨 이 노는 왜 글자를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은 이게 형용자예요. 아니 이게 상형자.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지만 지뢰. 그림에서 나온 글자예요. 응? 그 이제 막 이렇게 백발 머리가 막 쫙 늘어진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잘 못 되겠는데 그게 요 형태고요. 요거. 응? 그게 요 형태고, 그럼 요건 뭐냐? 요거는 지팡이. 요거는. 그러니까 머리 막 늘어진 사람이 지팡이를 집은 모습 빼서 늙을 노자 나왔어요. 응? 노인. 사람이 누구나 늙게 돼요. 늙으면 그 도구를 의지해서 이렇게 가요. 그게 노자거든요. 그러면 효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 서로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요거 대신에 요게 왔어요. 그죠? 요거는 알다시피 어린애 모양에서 나오는 글자입니다. 어린애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머리가 있고 양 팔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뭉툭하게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머리 부분이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게 아들 자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래 뜻은 아들만이 아니고 어린아이 자자, 이 자자. 아들 딸이 통틀어서 그냥 조그만 애를 뜻해요. 이 자자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물건도 조그만 거는 자자 써요. 자자. 뭐 의자, 탁자, 뭐 모자 할 때 자자 쓰는 이유가 물건에 다루 있을 때 자자 쓰기도 하는 이유가 이게 작다는 뜻이에요. 자자는. 네? 그래서 이제 자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부모가 이제 늙으면은 지팡이를 짚는데 자식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효자예요. 지팡이가 없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업은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효자입니다. 그림에서 이 효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왜 자식이 효도를 합니까? 가장 나랑 친한 게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왜? 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효로 모든 게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라는 게 그래서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를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보은이라고도 하죠. 그죠? 은혜에 보답한다. 그죠? 보은을 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새도 이런 이런 보은도 하는데 인간이 보은을 안 해서 되겠느냐?
어려서 부모가 나를 3살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효에 최소한 3년이에요. 이제 상 같은 경우도 3년을 하는 목적이 어려서 부모가 3년 동안 나를 제 발로 설 수 있게 했다. 그게 3년이었다. 3년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사 지내도 효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이 맨 처음에 효를 가장 중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효경. 예, 요거도 효에 대한 얘기만 딱 뽑아서 하나의 경전을 만든 거예요. 효경. 효는 유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다 효를 중요시해요. 그죠? 불교에서도 보면 불교에 무슨 책 있어요? 부모의 은혜. 그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주 중요하다. 부모 은중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불경에? 예. 이건 뭐 한글로 아마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극진한 효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가 효경과 같은 이런 유교에서 효경이나마 불교에서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모든 책에 다 효를 중요시해요. 우리가 사서 상경하는데 논어에서도 보면 효에 대한 구절들을 찾으면 엄청납니다. 맹자도 최고 강조한 게 효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맹자도. 그뿐만 아니라 후대 종종 쭉쭉 유학자들도 효를 가장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곡이 를 비롯해서, 그죠? 율곡의 대표적인 책이 경몽유교 책이죠. 거기도 효에 대해서 엄청난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또 뭐 혹시 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 효에 대해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왕자님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는 얘기요? 아니 지금 효에 대한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인이 하면 보인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요? 이 얘기하는 인의 얘기. 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재는 뭐 이제 이런 동목을 많이 몰라요. 얘기하면 잘 네. 모르는데요. 예. 지금 간단하게 설명문자로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뜻이 없고요.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는 사랑입니다. 예, 지금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예. 예. 하고 좀 효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의뢰하고 착각하는데 그 행동입니다. 행동. 예, 행동인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인의 예제 같은 거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를 모르거든요. 이거 기본을 다 통틀어하는 게 예예요. 예. 예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온갖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예 교육을 안 받아서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설명문자 집을 보니까요. 얘는 요새 보는 법률입니다. 일마 법률. 법률이 법하고 또 얘가 달라요. 생활 질서를 가르치는 법률이다. 예, 법률이라 하는데 법하고 또 얘가 다릅니다. 응?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얘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더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 처벌을 받는 법률 처벌을 받아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법에 제촉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에서 너무 극한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경우에 법 규정을 정해서 그걸 위반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법 이전에 예가 있는 거예요. 네? 법률 이전에.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이런 예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 이런 동목을 안 배우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이거죠. 요즘에는 이런 것이 등한시대예요. 그리고 현재 뭐 돈 이런 거 이런 것만 중시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근본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것은
잘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 교육에 있어서. 옛날에는 학교 외에도 도덕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덕 교육조차 학교에서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울 데가 없어요, 지금.